퇴원 환자의 사살 사건이 벌어진 전라남도 영광의 한 정신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퇴원해서는 안 된다는 병원 측의 소견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묵살하면서 퇴원한 지 3일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 자살 사건이 벌어진 게 언제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3개월 정도. 듣기로는 퇴원해서는 안 되는 환자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 이렇게 퇴원을 하게 됐나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그 환자가 좀 우울증도 심하고 자살 사고나 이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약을 좀 장기간 20년 이상 복용을 하고 술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파킨슨 증상이 좀 있어서 보행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 보호자도 좀 이렇게 거의 그 보호 기능을 잘 못하게 되고 혼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우울감에 보행 장애가 있어서 자살 사고도 있어서 이제 퇴원이 좀 어렵고 퇴원했을 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위험도가 좀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퇴원이 안 되는 사유서를 이제 써서 이제 냈던 거죠. 네. 그럼 장기 입원을 어느 정도 했길래 심사평가원에서는 그렇게 퇴원을 종용을 했었나요? 그 환자 같은 경우는 장기 입원이 아니었죠. 1년 미만의 환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먹는 진단이 들어가 있던 환자이기 때문에 알코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병원에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알코올 문제가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됐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우울증도 같이.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진단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은 원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업돼가지고 조증이 됐을 때는 이제 술을 찾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기분이 다운됐을 때도 이제 자기 치료식으로 술을 찾게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너무 기분이 불쾌한 정동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저희가 이제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들이 우울증 시기에 실제로 자살을 이렇게 보고하거나 불쾌한 기분들 때문에 뭔가 문제 행동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이제 기간에 이제 환자가 갑작스럽게 퇴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전문의의 소견이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소견서를 제출했을 때 그쪽 담당 직원분하고 이제 통화를 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견서 내용이 다른 분과 다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심사를 30명을 하게 되면 30명을 쓴 소견서 내용이 다 이 환자가 이렇게 자살 위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퇴원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변별력이 없어서 이거를 소견서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을 수 없었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솔직히 외래에서 다닐 수 있거나 퇴원할 수 있는 환자들은 그쪽에서 다니는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장기 입원을 하거나 또는 급성기 시기에 입원을 해야 될 환자를 데리고 있는데 그런 환자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니까 변별력이 없네라고 얘기를 하는 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지는 좀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강제 퇴원을 사실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고 또 퇴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네. 네. 용인 같은 경우에도 퇴원을 시키니까 강제 퇴원이다 해가지고 역으로 병원에다 책임을 묻고 있어요. 그게 온당한 처사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이게 단어나 어떤 책임 회피 같은 느낌이 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입원에 대한 비용을 지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진지한 문제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환자를 어떻게 퇴원을 시키라는 얘기냐,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하기에는 우리 퇴원 권한이 없다. 퇴원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퇴원은 의사의 고유의 권한인데 어떤 의사의 고유 권한을 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에 따른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방을 했을 때 거기에 제반되는 비용이나 노동력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걸 지불하지 않겠다.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처치를 하고 싶어도 처치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770원 외래 비용만 주고 입원 환자 입원비 못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병원에서 그 환자를 데리고 있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랬을 때 퇴원을 시키면 그게 강제 퇴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보호자를 이번도 그렇게 된 게 보호자를 설득을 해서 왜냐하면 퇴원을 하면 혼자 살 게 뻔하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보면은 최근에 뭐 제가 그 강남역 살인 사건 때문에 경찰에서 그 정신과 정신질환 환자들의 명단을 요구를 해요. 예. 특별 관리한다. 예, 특별 관리한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전에는 또 인권 때문에 3개월마다 환자를 심사를 해서 퇴원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메시지가 두 개가 동시에 오니까 퇴원을 시키겠다. 퇴원을 시켜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퇴원해서 환자가 재활을 하거나 복귀를 하거나 사회시설을 이렇게 윤택하게 누리면서 본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고 퇴원을 시켜서 관리를 하겠다는 느낌으로 저는 들거든요. 범죄 예방 관리 참으로도 그렇죠. 넘어가는 거지 예.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범죄도 분명히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족 치료를 다니다 보면은 뭐 저희 논문을 많이 인용하지만 뭐 정신과 환자의 그런 어떤 뭐 타살이나 이런 위험도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자꾸 이제 떠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과 환자가 마치 모든 정신과 환자가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을 받는 문제가 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환자들 좀 이렇게 만성병원에 아프시면 알지만 퇴원이 순환이 빠른 환자가 있고 또 순환이 느린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재발되는 환자들도 있고 병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특징에 대한 어떤 그 의학적인 지식이나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고 천편일률적으로 진단이나 약만 보고 그런 것들을 컴퓨터나 뭐 아니면 본인의 어떤 정한 기준으로 걸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좀 진료에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끝으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겠지만 환자를 사랑하고 또는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의사들의 어떤 좀 부도덕한 행동들은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수인데 그게 이슈가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에 입각을 해서 환자한테 뭔가 양질의 진료를 해주고 싶은데 이게 자꾸 뭔가 돈으로 환원되거나 또 다른 부분으로 바꿔지면서 그 의미 자체가 퇴색이 돼버린다는 거죠.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어도 이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막 요새 좀 의료계 어떤 트렌드가 자꾸 피보험으로 가게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수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나라 의료 수가가 되게 수가는 모르겠지만 의료 어떤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 돼 있는 대신에 이 수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률이나 어떤 이용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이용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비용적인 부분에서 아마 위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같이 의료인을 동참을 해서 전문 분야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게 좋은데 의료인을 배제를 하고 뭔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어떤 정책의 흐름들이 이게 좀 나중에 결국은 어떤 환자분들이나 뭐 환자이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의료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일 수도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돌아가게 되는 건 아닌지 부메랑처럼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심도 있고 감동적인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으고 또 정의로운 마음으로 신실하게 움직이면은 좋은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일이 많은 문제들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